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더니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리퍼님, 저 그냥 타사 제품 살게요. 아무리 좋아도 그냥 타사는 못 참지. 그래서 제품의 사양을 보고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그런 댓글들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충성심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단순히 충성심만으로 이기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바로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6KE5 OLED입니다. Run it. I can't take no loss. I don't even know what it costs. I hit the ground then it go off. Yeah, hit the ground then it go off. Yeah, yeah. Run it, run it. Ooh, I really feel it's my time. Think it's my year. Yeah, yeah. I really feel it's my time. Think it's my year. Yeah, yeah. I really feel it's my time. Think it's my. Yeah. 우선 제가 예전에는 잘 안 했던 건데 이제 언박싱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이런 상자에 와요. 아마 여러분들 상자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약간 이 민트 컬러에,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오고 봉일 라벨실도 역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열어보면은 거의 제가 최대한 원래 패키징 돼 있던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합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위에 껍데기를 빼보면은 이런 게 있죠. 본체가 들어있고요. 이 본체를 빼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워런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기가바이트에서 에어로 허브 USB Type-C 4in1 제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잭들이 들어있어요. 뭐 RJ45랑 그다음에 HDMI, 미니 DP, 그다음에 USB 3.1 Gen 1 Type A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 충전기 들어 있습니다. 여튼 작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자면은 그냥 원래 충전기 이렇게 파워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개 무거워요. 고성능 노트북이 어찌 보면 약간 숙명 같은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본품. 이런 식으로 열어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싹 열면은 이렇게 커버 다 이렇게 잘 빼주고요. 보시면 일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조롭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 제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사양입니다. 우선 이 제품의 사양은 뭐 타사의 뭐 데스크탑이랑 거의 뭐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가 맞추는 데스크탑과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데스크탑과 비슷한 성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은 그냥 데스크탑입니다. 모니터는 일단 16인치 4K이고요. 그다음에 NTSC 94%, 그다음에 sRGB 130%, DCI P3 100%, 디스플레이 HDR 500, 그 다음에 440니트의 밝기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아몰레드 패널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와이드 뷰에 3mm의 슬림 베젤 탑재가 되어 있고, 무려 팬톤 인증까지 받아버렸습니다. 팬톤 인증. 그리고 이제 얼굴 인식, 그러니까 그 윈도우 헬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 윈도우 헬로를 여러분들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 이거 못 빠져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제품, 그런 그 기능이기 때문에 아마 써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 백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인텔의 i7 12700H 엘더레이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코어입니다. 엔간한 편집, 엔간한 게임 다 돌아가는 그런 사양이고요.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RTX 3060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VRAM은 6GB입니다. 그 다음에 M.2 슬롯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1TB SSD를 제공합니다. 썬더볼트 3가 1개, C타입 겸용입니다. 그리고 HDMI 2.1 1개, 그 다음에 USB 3.2 3개, USB PD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DC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바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에어로 허브, 아까 보여줬던 에어로 허브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지금 열어볼까요? 이 에어로 허브를 실물로 한번 보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케이블이 또 있고요. 그리고 에어로 허브로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네. 약간
케이스를 그다음에 이 본품이 나 순간 열어가지고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본품이 이 안에 완전히 잘 들어있네요. 여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실버로 요 노트북이랑 깔맞춤 했네요. 실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옆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딱 장착을 하시면 그냥 포트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빼서 사용할 수도 있게 그죠?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좀 약할 것 같긴 해요. 좀 약간 충격이 약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 케이블로 이렇게 연장하셔서 연장 케이블도 있고 이렇게 허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냥 빠르다고 생각되는 애는 다 들어있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다닐 수가 있겠죠. 케이스에 넣는데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쏙 들어갑니다. 케이블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요거 아이디어 괜찮네. 배터리는 99W입니다. 그러니까 기내에 이제 들고 탈 수 있는 최대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30W의 어댑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2.3kg이고 가장 중요한 가격은 27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4K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NTSC 94%, sRGB 130%, DCI-P3 100%, 디스플레이 HDR 500, 44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몰레드와 와이드 뷰, 그리고 3mm의 슬림 베젤을 탑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팬톤 인증을 지원을 했고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위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포토샵 작업을 하거나 색보정 작업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스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상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요. 이 정도 스펙이라고 한다면 창의적인 영상을 만들거나 어떤 창의적인 창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제 델타 E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뭐냐면 델타 E라는 수치는 1보다 작을수록, 즉 숫자가 작을수록 실제 색상과 차이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1보다 낮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ms의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포스 3060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에 영혼을 쓰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은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마 한 프레임 정도는 먼저 총을 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키보드에는 기존의 기가바이트와는 조금 달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10킬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죠. 보통 이제 제가 여태까지 소개시켜줬던 제품들은 풀 배열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10킬이 있을 제품입니다. 아마 좀 사무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엑셀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10킬리스 키보드를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 좀 약간 불필요한 공간을 좀 줄인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테이블 자체가 쾌적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10킬리스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키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배열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기존에는 이제 좀 오밀조밀한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시원시원하게 그냥 늘 것만 시원시원하게 들어간 느낌이고 방향키 역시도 전혀 작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T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백라이트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백라이트 없으면 이건 노트북도 아니거든요. 근데 상당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작업 환경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네, 편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어쌔신 크리드처럼 혼자 이렇게 음침한 방에 숨어가지고 많이 편집을 또 하십니다. 키보드의 타건감은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와는 굉장히 아예 다릅니다. 그냥 아예 달라요. 거의 뭐 기계식 키보드를 누르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막 엄청 깊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노트북 키감의 2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타건 영상 렛츠 겟잇 하시죠. 자, 다음은 이제 스피커인데 스피커는 돌비 애트머스 X 울트라 하이파이 오디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1 서라운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타사 노트북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입체적이다 이렇게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A사의 제품처럼 이렇게 중점이 좀 탄탄한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출력은 강하지만 좀 약간 째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노트북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보단 좋았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델, 정말 얘는 불쌍해. 괜히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타사 노트북에 비교당합니다. 조만간 갈아치울 거고요. 일단 뭐 이건 역시도 직접 들어보시면 바로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쿨링팬입니다. 쿨링팬은 이번에는 이제 거의 뭐 다이렉트로 키보드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스타디 카페나 아니면 도서관 이런 데서 이제 나홀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주변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도서관에서 영상 편집하다가 싸닥션 맞을 뻔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싸닥션을 막을 수 있는 까방권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튼 이제 쿨링팬은 에코, 노말, 터보, 파워, 커스터마이즈, 다이나믹 모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직접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도서관이나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편집을 하는데 나밖에 없어, 이 세상은 내 거야 라고 한다면 파워 모드나 터보 모드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노말 모드 기준으로는 거의 안 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뭐 별도의 앱을 열어서 뭐 내가 어떤 쿨링 시스템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축키를 통해서 펑션과 ES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음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노말 모드 기준으로는 그냥 안 들립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갖다 대면 들릴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갖다 대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꺼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머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자리를 비켜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안입니다. 사실 요새 뭐 사이버 테러 그리고 뭐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게 너무 빈번하죠. 그래서 뭐 보안이 강력해졌다라는 거는 이제 마냥 좋게 또 볼 수만은 없는 건데, 일단 우선 윈도우 헬로 지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찮게 막 핀 번호를 누른다거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헬로우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지문인식 센서가 없어요. 정말 저의 이 그지 같은 델 노트북에도 있는 이 지문인식 센서가 없다라는 점. 이거는 정말 개탄스러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윈도우 11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 등급이 높아졌는데요. 그에 비해서 웹캠 블라인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웹캠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구매하시면 마크셔 커버처럼 그냥 스티커 붙여놓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이제 요거 커버 없는 거, 이게 웹캠 커버가 없는 게 좀 아쉬웠고요. 슬림 베젤을 구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완전 퍼펙트 세크리파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정확하게 몇 시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조사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명확한 오피셜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초고사양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타임이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뭐 3시간, 4시간?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피부로 느껴본 결과 사실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문서 타이핑과 그다음에 유튜브 뭐 요 정도를 켜놓고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뭐 그냥 배터리를 그냥 고유적으로 사용했을 때 2시간이 조금 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100% 상태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 달라요. 뭐 날씨가 더우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날씨가 또 추우면 또 더 그럴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측정하시는 값들이 제각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맥시멈 3시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9W의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최대의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짧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 정도의 사양은 다 이 정도 나옵니다. 뭐 100W실을 가지고 있어도 요 정도 나오고 99W실을 가지고 있어도 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의 고사양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고사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배터리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면 안 됩니다. 뭐 일단 뭐 나름대로 이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뭐 제가 봤을 땐 뭐 아마 기능이 많은 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i7-12700H 엘더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TX 306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VRAM 6GB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사양 자체는 전혀 영상과 같은 전문적인 어떤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양입니다. 무려 14코어짜리죠.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리미어 프로가 완전히 거의 CPU에 의존하다 못해 그냥 거의 빌부터 살아요. 근데 이제 12코어 정도면은 사실 저는 이제 i7이나 i9 10세대 정도부터면은 저는 다 괜찮다고 보는데 9세대, 10세대면 전 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12세대니까 뭐 저는 훨씬 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시네벤치 값을 보도록 할 건데 실내 온도를 24도로 맞춰놓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일정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충전기를 꽂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쿨링 모드는 노말로 했고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할 환경 자체가 노말이었기 때문에 시네벤치를 노말로 돌렸습니다. 멀티코어는 13689점, 싱글코어는 1816점이었습니다. 시네벤치를 하면서 이 친구를 이제 조금 고통을 줘봤는데 발열은 좀 약간 느껴지는 편이에요. 여름에는 땀이 손에 날 법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네벤치를 돌리든 뭘 하든 간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 많이 부담되는 작업을 제가 좀 도전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영상을 4K를 돌린다거나 8K를 돌리는 등을 이제 하면서 문서 작업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는데 전혀 버벅거림은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깔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에어로 허브를 같이 동봉을 해주고요. 아까 봤던 이 제품 거의 모든 포트를 다 지원을 합니다. 뭐 이더넷 포트도 되고 뭐 그냥 다 돼요. 썬더볼트 3 1개 C타입 겸용이고요. 그다음에 HDMI 2.1, 그다음에 USB 3.2 3개, 그리고 USB PD 포트, 그다음에 DC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브에는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RJ45 단자 하나, 그다음에 HDMI 하나, 그다음에 미니 DP 하나, 그다음에 USB 3.1 Gen 1 타입 A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SD 카드 리더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저는 솔직히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쓰는 SD 카드는 USH2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USH2 샌디스크 전용 리더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리더기를 보통 쓰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보통 기가바이트는 USH2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왠지 요거 들어가면 한 20만 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M.2 슬롯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본 1TB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램은 DDR5 슬롯 2개를 지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커스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냥 있을만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쓸만한 것들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뭐 모니터를 서브로 뭐 이용해서 쓸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시도하실 법할 만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 하나 정도 더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은 뭐 그거대로 쓰실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을 좀 내려볼 건데요.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평을 내려보자면 자취생들이나 아니면 또는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 아니면 뭐 저와 같은 뭐 비슷한 학과를 재학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한 번 구매하면 오래 갈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제품을 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작은 돈을 들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노트북 사는데 뭐 2만 원, 만 원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최소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것처럼 뭐 거의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 대부분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 당장의 여건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사양을 사게 되죠. 그리고 200만 원대의 제품에서 이런 사양을 찾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추천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릴 만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냥 나쁜 게 없는 애예요. 예, 써보면은. 그리고 만약에 데스크탑을 놓기에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제품입니다. 여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포인트의 협찬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